이 어마어마한 힘을 낭비하면은요, 골로 가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의 힘과 포지션이 약화되죠. 힘이 자라나는 기회라는 건 많지를 않아요. 지금 어떤 기회가 우리한테 온 거예요. 이 기회에 이제 윈도우 지나가면은 힘 약화돼요. 그 힘 잘 써야 될 거 아니야. 이거 낭비시켜버리면 우리의 힘과 포지션 약화되고 상대 적의 힘과 포지션, 중국의 힘과 포지션은 강화되죠. 뿐만 아닙니다. 한번 이렇게 낭비하는 그런 게 생기면은 그 낭비에 관계돼 갖고 뜯어먹고 뭐 잘난 체한 놈들이 이제 어떤 그런 게 생기잖아요. 그런 집단이. 그래 이놈들이랑 또 싸우다 보면 정치적인 압박이 뭐 오고 뭐 정치적 갈등이 오고 그래가지고 이제 대형 사고가 터지는 거예요. 근데 힘이 있는 데서 대형 사고 나니까 까딱하면 인류의 민폐가 됩니다. 저게. 그냥 낭비하면 힘만 떨어지는 문제가 아니라 마이너스 효과가 커져요. 저게. 그래서 지금 중국과 북한의 전략적 목표는 뭐냐? 저라면 당연히 전략적 목표 이렇게 세우죠. 저 대한민국 힘 잘하는 거 저 못 막어. 오케이, 힘 잘하는 거 못 막으면 힘을 낭비시키게 유도해야 돼. 그 힘을 낭비하는 프로젝트,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냐? 항공모함 프로젝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각하님의 VIP 프로젝트고요. 저의 용어로는 간첩스런 자, 간첩일지 모르는 자의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또 이제 살려내려고 온갖 이제 작업을 하는 게 요새 좀 느껴져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 프로젝트가 왜 간첩스러운 프로젝트인지, 여기에 동조하는 것이 왜 바보 같은 짓인지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모는 배 한 척이 아니라 전단이죠. 이런 전단이란 말이에요. 위에는 조기공복이 떠가야 되고요. 아래에는 핵잠수함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항모는 배 한 척의 문제가 아니에요. 잠수함은 단품이에요. 항모에 비하면. 항모는 단품이 아니에요. 저게 한꺼번에 몰려다녀야 돼요. 특히 이 한꺼번에 몰려다니는 것 중에 골 지르는 게 함재 전투기하고 함재 전자전기예요. 전자는 일렉트로닉, 그 다음에 전은 war 혹은 fighting. 그러니까 전자전쟁을 할 수 있는 비행기를 전자전기라 그래. 그라울러 같은 거예요. 특수해요. 저게 항모랑 같이 다녀야 돼요. 그래야 항모 쪽으로 공격해오는 적 전투기, 그 다음 항모 쪽으로 공격해오는 미사일들을 식별하고 그걸 전자교란시키고 이거래요. 그래 항모에는 반드시 함재 전자전기가 있어요. 저게 일단 함재가 되면 굉장히 고가가 돼요. 저게. 뜨고 내리는 것도 어렵고요. 그 다음에 저게 해풍 때문에 그 방염, 그러니까 염분에 대해서 뭘 이렇게 코팅을 해야 되는데 저런 걸 하게 되면 또 그다음에 비행기라는 특성 때문에 코팅 때문에 무거워지고 또 그것 때문에 뭔가를 또 해야 되고 아주 복잡한 일들이 많아요. 함재 전투기, 함재 전자전기. 저게 또 몇 조 들어가 옆구리로 개발비만. 구매비 또 몇 조 들어가고 유지비 몇 조 들어가고. 구축함 한 서너 척 끌고 다니면 그게 일단 3조에다가 뭐 유지비 몇 천억에 매년 뭐 어쩌고 저쩌고 무지하게 복잡하고. 근데 저거 항공모함이 한번 뜨면 그냥 쭉 한 두세 달 어디 가서 저기 그 인도네시아 앞바다까지 한 2달 갖고 왔다. 그럼 저 전력이 한반도에서 쭉 빠져나가서 딴 데 갔다 오는 거예요, 저게. 그 다음에 더 황당한 건 이 항공모함에 관계돼서는 저게 원자력 발전이냐 아니냐. 그 다음에 전자식 캐터필터, 그러니까 비행기 쏴서 이렇게 올려주는 거. 저게 이멀스라 그러죠. 전자식 캐터필터. 일렉트로마그네틱 에어크래프트 런칭 시스템. 이멀스. 저걸 두냐 안 두냐에 따라서 천지차이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만약에 SMR, 그러니까 낫비스무스 원자로를 개발하는데 성공했다. 그러면 잠수함에도 적용할 수 있지만 항모에도 적용이 가능해요. 또 구축함도 대형 적용이 가능해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야기가 확 달라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자식 캐터필터는 미국밖에 지금 노하우가 없는데 미국에서 우리가 그거를 도입할 수 있다. 한 1조 원을 주고. 그러면 저거가 도입할 수 있으면은 항모 개념이 또 달라져요. 그리고 저걸 도입하려면 전력이 풍부해야 돼. 핵 추진 항모여야 돼요. 그래서 저 개념이 달라져요. 저게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근데 저게 될지 안 될지 몇 년 걸리면은
판가름이 나요. yes, no가 지금하고 달라져요. 그 지금 서두를 일이 아닌 거죠. 그리고 우리 주전장은 한반도와 서해예요. 항모는 서해에 못 들어와. 그 다음에 항모는 그 항모전단이라는 거는 비대칭 독침 전력이 아니에요. 정직한 정면 승부 전력이에요. 그 정직한 정면 몸집 체급 전력이라고. 그러면 정직한 정면 몸집 체급 전력으로 우리가 일본 옆구리에서 조금 이렇게 눈치 좀 이렇게 쓱 한번 눈살 찌푸려주고 메인은 중국이랑 붙겠다? 말이 되는 소리냐고, 말이. 거기 항모 전단은 원양의 군사력을 투사하는 수단입니다. 동중국해는 오키나와가 있기 때문에 원양이 아닙니다. 타이완의 맨 남쪽에 있는 도시가 카오슝인데 제주에서 카오슝이 1353km밖에 안 됩니다. 원양 아닙니다. 대구에서 오키나와가 1087km밖에 안 됩니다. 오키나와에서 카오슝이 843km밖에 안 돼요.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오키나와를 빌려가지고 동중국해에 들어가면 동중국해의 남쪽 끝단이 카오슝이거든요. 오키나와를 빌려서 동중국해를 딱 들어간다. 동중국해 북쪽은 거의 우리 남해랑 맞닿아 있는 이오도고 제주에서 바로 가는 거고, 동중국해 북단은 제주에서 가면 되고, 동중국해 서단, 즉 다시 말하자면 저기 어디야, 대만까지는 오키나와에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키나와에서 카오슝, 대만 끄트머리까지 843km. 저건 무슨 얘기냐? 예를 들면 우리 목포에서 843km면 목포에서 저기 청진이란 말이에요. 저기 두만강 끄트머리. 그러면 그건 우리 권역이지. 그냥 저게 무슨 원양 대양 항모 전단이 갈 거리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항모를 만들자는 얘기는 항모 전단을 만들자는 얘기고, 이거는 뭐냐면 최소한 남중국해 혹은 그보다 더 먼 바다에 국력을 쏟자는 얘기인데, 그 미친 짓 아니에요. 우리 주요 전장은 한반도와 서해안인데, 이 남중국해는 이게 원양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근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주에서 수빅이 2162km입니다. 수빅에 만약에 수빅에 저기 있으면은 그냥 전투기 한 번이면 날아가요. 수빅에 우리 기지 있으면은 전투기 일단 가는 건 가요. 좀 속도 낮춰서 천천히. 전투기 이제 그 자기 속도 풀 속도 애프터 버닝해서 풀 속도 내면은 연료 소비가 급감해지고요. 그냥 뭐 아음속 정도로 가면 멀리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걸 채우면은 연료 탱크 채우면 멀리 가기만 따지면 한 3,000km 가거든요. KF-21이 2,900km인가? 그러니까 가긴 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가서 싸울 수는 없는 거리죠. 그러니까 남중국해만 해도 수빅만을 우리가 이용할 수 있다. 수빅 공군기지를 지금 미국이 다시 이용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해군기지랑 수빅 쪽에. 필리핀 쪽에 그러면 건너서 가가지고 거기에서 들어가면 돼요. 남중국해조차도. 그러면 도대체 항모를 가지고 어딜 가겠다는 건데, 최소한 인도양, 대서양을 가겠다는 소리예요, 저게. 야, 저거 말 되냐? 인도양, 그 다음에 지중해 대서양을 거기 우리가 왜 가? 그 돌았다. 저거가 뭐 대한민국의 자랑이고 저게 대고구려 후예의 자랑. 이거 지금 미쳤거나 간첩이죠. 나 참 미쳤거나 간첩이죠. 다시 항모전단 하나 꾸리는데 한 40조 듭니다. 아, 이거 항모 하나 가는데 뭐 한 7, 8조면 할 걸. 오케이, 배 한 척이 7, 8조 거예요. 거기에 무기 채워넣으면 10조예요. 기본이 10조예요. 제랄드 포드 한 50조입니다. 그 급으로 가면 10조 훨씬 넘어요. 중항모 가면. 제랄드 포드보다 아래인 한 6만 톤, 7만 톤, 이렇게 가면은 저거 한 20조 가까이 들어요. 배 짓고 거기다 이렇게 무기 채워놓으면. 아직 비행기를 오지도 않았어요. 그 대충만 잡아도 한 40조. 거기다가 항모만 있나? 아래 핵 잠수함 끌고서 저 지중해 대서양 가셔야지. 구축함 끌고 대서양 가셔야지. 그 다음에 함재기 잔뜩 때려 싣고 대서양 가셔야지. 아무리 작게 잡아도 40조, 50조예요. 저거 한번 만들면. 항모전단. 저거 지금 인도양, 대서양 가시자는 거 아니요? 우리가 봤잖아요. 남중국해조차도 남해 기지를 활용을 하면, 인도네시아 기지 활용하고 필리핀 기지 활용하면은 다 그냥
그 항모가 이렇게 많이 휘저을 때가 아니에요. 방어전은 충분히 해요. 수빅만 해서 해남, 하이난, 중국의 하이난, 거기까지가 한 6, 700, 800km밖에 안 돼, 수빅에서. 필리핀 수빅에서. 그 뭐하러 거기까지 가서 잘난 척하고 날뛰겠다는 건지 이해가 안 가요. 우리는 지금 중국 전력의 거의 대부분이 몰려있는 북구 전단. 그래서 서해 한반도를 중심으로 거기랑 힘겨루기를 해야 되는데 뭐하러 항모를 하려고 그러냐 이거. 나는 이해가 안 가. 솔직히 말하면. 자, 그 돈 40조만 잡고요. 40조만 뭘 할 수 있는지 말씀드릴게요. 지금 F-22를 뛰어넘는 비행기, 심지어는 F-21을 뛰어넘는 비행기 만드는데 우리 개발비 5조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앞으로 제가 따져보면 KF-21이 성공하고 나면, 왜냐면 형상을 갖고 부풀리는 거거든. 저게 이미 타당성 조사가 KF-21 블락 30의 타당성 조사라 그래서 공군이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내용을 보면 몸집이 커지고 엔진이 달라지고 항속 거리가 3,000에서 4,000km, 지금 항속 거리의 1.5배에서 2배로 늘어나게 되니까 저거는 중국 본토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살벌한. 그래 놓고 공군이 그걸 새로운 비행기라고 부르기 싫으니까 비행기 그 전체 그 컨셉이 비슷하니까 KF-21 블럭 30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거는 몸체 개발만 하면 돼요. 몸체 개발은 5조. 그리고 지능부가 지금 엄청 힘들거든요. 지금 뭐 레이더부터 다 만들고 있잖아요. 저 지능부는 고스란히 이식이 된다고요. 저게 포터블 하다고요. 그래서 뭐 5조. 많이 잡으면 8조, 10조면 끝나요. 그럼 나머지 가지고 막 5조 잡았다. 그러면 저 35조 남았네. 저걸 한꺼번에 발주하면 싸잖아. 그러면은 프로그램비, 즉 다시 말해 거기 채우는 무슨 무기까지 다 해서 1,500억 원이면 대충 뭐 할인해서 해볼 것 같아요. 그러면 333대요. F-22를 뛰어넘는 비행기 333대를 한국에 갖고 있어요. 중국은 주저앉아서 오줌 쌉니다. 지금 40조, 50조가 애들 돈인 줄 아냐고. 우리나라 교육 예산 너무 많이 쓰고 있어요. 초중고. 그러니까 특별로 따로 걷어서 그 딱 주머니가 따로 돼 있어서 그래요. 저 무시무시한 돈이에요. 무기에서 40조, 50조는. 그 다음에 완성판 KF-21 400대. 만약에 KF-21이 지금 블락 30예요. F-35를 넘어서. 블락 30가 되면은 진짜 블락 30예요. 지금 공군에서 말하는 KF-21 블락 30는 저건 사기예요. 공군에서 말하는 건 그 다음 차차 세대 얘기하는 거예요. 몸집 커졌고 엔진 달라졌고 항속거리 달라졌는데 같은 비행기 아니지. 이미지만 같죠. 근데 진짜 KF-21 원래 말하는 블락 30, 그러니까 내부 무장창에 다 끌어들이네. 저 완성판인데 저거 400대 만든다고요. KF-21 F-35를 넘어서요. 저렇게 되면 F-35 넘어서서 F-50, 22급이 돼요. 제가 제 400대 갖고 있어요. 중국 주저앉아서 오줌 쌉니다. 실금이에요. 실금. 겁에 질려서. 최고성능 잠수함. 저거 거의 다 핵잠수함 될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아까 말한 그거 개발하는 데 성공하면 40척입니다. 최고성능 구축함 40척입니다. 정조대항함 같은 거. 1조씩 들거든 그거. 중거리 탄도미사일 저거 한 발에 40억 한꺼번에 생산한다고 치고 10,000발 생산합니다. 우리 정말 우리 조카 같고 동생 같은 우리 젊은 애들 지금 아마 헬멧 요새 교체 작업 있을 텐데 헬멧 그거 한 최고급으로 양산하니까 정말 최고급 헬멧 한 50만 원, 60만 원 들어요. 그 다음에 소총, 지금 있는 소총보다 더 좋은 소총 한 150만 원짜리 바꿔주고 그 두 개 합치면 200만 원 좀 넘어들고 아무튼 그 다음에 그 야간 투시경 제대로 된 거 돈 100만 원짜리 딱 채워주고 지금 그거 문재인 때인가 그 이상한 거 집어넣어가지고 그 방사청 그거잖아요. 저거였잖아요. 비리, 대표적 비리. 제대로 된 야간 투시경 집어넣고. 밤에도 싸울 수 있어야지. 우크라 보니까 그거 있으면 좋더만. 그래서 방탄조끼 제대로 된 거 채우고 그러면 한 명당 한 400만 원 들어요. 그게 소총, 야간 투시경, 방탄조끼, 헬멧. 50만 육군 그거 다 해주는데 얼마 들어? 2조밖에 안 들어요.
K2 전차 혹은 K9 자주포 최신 모델 한꺼번에 하게 되면 싸지거든요. 50억쯤 하거든요. 8,000대. 그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전차 다 저거 4세대 전차, 4.5세대 전차인데 저거 다 긁어 모아봐야 몇천 대 안 돼요. 그거의 서너 배야. 모든 전 세계에 있는 전차 다 긁어 모은 거예요. 저게 저렇게 무서무시한 돈이라고요. 그거를 저기 어디 인도양이나 대서양 가서 그 지중해 인도양 대서양 나가는 거거든요. 저거 하게 되면 거기 가서 똥폼 잡는 거라고 40조를 쏟아놔. 저 간첩의 합소리지. 그 유튜버들 중에 저거에 또 혹해갖고 요새 또 떠들기 시작하는데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주전장, 서해와 한반도의 최강 억지력을 위해서 최강의 독침 전력이 뭐냐 이거야. 40조를 썼을 때 시진핑이 겁에 질려가지고 주저앉아서 오줌 싸게 만드는 바로 그 포인트가 어디냐 이거예요. 우리 그 고민해야 돼요. 40조가 애들도 저 교육 예산에서는 쉽게 쓰는 돈인데 국방비에서는 저거 쉽게 못 씁니다. 그리고 한방 40조로 끝나는 게 아니라 40조를 쓰면 저걸 유지보수하고 운영하는데 보통 한 8조, 10조가 들어갈 거예요, 매년. 보통 돈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아까 개인 장비 2조 했어. 그러면 2조 했어. 그러면 저거 개인 장비는 3년에 한 번쯤은 바꿔줘야 될 거라고요. 평균. 혹은 5년에 한 번은 바꿔줘야 될 거. 그러면은 2조를 썼으면은 똑같은 수준으로만 바꿔주는데도 5년에 한 번이면 1년에 4천억이 유지보수비로 들어가잖아요. 저게 저런 거거든. 어떤 장비라는 게. 저 말이 되냐고요.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저거. 말 안 돼. 진짜 말 안 돼. 저는 저거를 또 얘기한 문재인이는 간첩이거나 간첩스러운 자고요. 저거에 부안해동에서 날뛰는 군 관계자들이 있다면 간첩 같은 자인 줄 알면서 군 관계자는 전문가니까 간첩 같은 소리인지 알면서도 자기 떡고물에 눈이 환장한 사람들이고요. 저거를 요새 연달아서 유튜버 괜찮다고 생각했던 유튜버 두 분이 하는 거 보고 제가 굉장히 실망했어요. 그래서 좀 위기의식이 있는 거예요. 저게 작업이 시작됐거나 특히 그 중에 한 분은 윤석열 정부가 한미동맹을 내세워서 자주국방력을 약화시키려고 한다. 이런 얘기를 막 하는데 얼마 전까지 그분이 그렇게 왼쪽스러운 얘기 한 분이 아니거든. 그래서 굉장히 실망했어요. 그래서 저거는 제가 항공모함, 저건 간첩의 프로젝트다. 그렇게 해서 월요일이나 다시 화요일 날 짧게 한번 오늘 얘기를 거의 했기 때문에 짧게 한번 다시 다루려고 합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모실 텐데요. 그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힘이 강해질수록 우리 힘을 낭비시키고자 하는 바보 같은 어리석은 이야기 혹은 우리 힘을 낭비시키고자 하는 간첩 같은 이야기들이 우리를 많이 파고 들어올 겁니다. 근데 힘을 낭비하면 힘이 약해지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업보가 따라요. 업보가 따라서 인류의 재앙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미 간의 군사력 파트너십이 강화되고 우리의 힘이 강해질수록 힘을 슬기롭게 써야 됩니다. 힘을 낭비하면 파멸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